1982년 출판된 스티븐 킹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 더 러닝맨은 공교롭게도 2025년 디스토피아 미국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2025년 미국은 환경 오염으로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하루에 담배 4갑은 피는 것과 같은 공기질을 갖게 되었고, 세계의 경제가 붕괴되며 실업률 상승으로 빈부격차가 극심해졌습니다. 이에 사회를 장악하고 지배하는 독점 기업 네트워크는 정부와 결탁해 대중의 눈과 귀를 가려 통제하고자 프립이라는 무료 TV망을 모든 공영주택 아파트에 설치하고 빈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잔혹한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방송합니다. 심장, 간, 폐 등 만성질환자가 런닝머신을 달린 시간만큼 상금을 더 주거나 얼마나 열기를 견딜 수 있나, 악어와의 수영 등과 같은 타인의 고통을 소비하는 자극적인 쇼는 공기오염과 최악의 거주 환경에서 별다른 즐거움이 없는 빈곤층의 유일한 해방구가 되었죠. 한편 직장에서 해고된 벤 리처즈는 아픈 딸의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지원하고 면접 테스트 이후 6년간 단 한 명의 생존자도 없었던 가장 잔혹한 리얼리티쇼 더 러닝맨의 참가자로 선정됩니다. 프리비에서 최고의 시청률을 자랑하는 러닝맨은 참가자에게도 가장 수익성이 높으나 위험한 쇼였는데요. 룰은 단순했습니다. 참가자가 잡히지 않고 도망치며 매일 영상 테이프를 찍어 우편으로 보내 자신이 도주하고 있음을 증거로 제출하면 참가자와 그의 가족은 시간당 상금을 받게 되고, 그렇게 30일을 버티면 10억 달러를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헌터라고 불리는 전문 살인 요원과 그를 잡거나 신고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찰, 시민들로부터 끝없는 살해 위협을 받아야만 했어요. 즉, 이 쇼의 시청자들은 참가자가 도망치길 바라며 응원하는 대신 참가자를 없애버리길 바라고, 할 수만 있다면 참가자를 직접 없애버리고 싶어 했습니다. 게임쇼에 참가하는 것은 스타가 아니라 그저 위험한 작업을 하는 대가로 매우 높은 보수를 받는 노동자에 불과했던 건데요. 리처즈가 러닝맨의 참가자로 선정된 이유는 그가 해고된 회사에 불복종하고 상급자 모욕, 권위에 대한 악의적 비난을 한 반권위주의적이고 반사회적, 일탈적인 사람이지만 감옥에 가거나 정부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았고 어떤 약물에도 중독되지 않을 정도로 영리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러닝맨의 총괄 프로듀서 킬리언은 러닝맨은 리처즈처럼 타고난 말썽꾼을 제거하기 위해 네트워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하는데요. 즉, 러닝맨은 게임의 가장에 궁극적으로는 반사회적 인물들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 온 거죠. 킬리언은 전 국민이 추적에 가담하고 사냥꾼들이 가진 장비와 훈련 수준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정교하기에 리처즈 당신에겐 전혀 승산이 없다고 단언하면서, 하지만 어둠 속에서 몸을 낮추면 더 오래 버틸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또한 당신은 이 어둡고 망가진 시대의 모든 공포를 상징하기에 선량한 중산층은 당신의 배짱을 증오하니까 당신 같은 사람들 가까이에 지내라고 충고하죠. 게임이 진행되자 킬리언은 리처즈의 사진을 도시를 위협하는 죽음의 천사 같은 모습으로 보정하여 공개했습니다. 눈이 움푹 들어가고 뺨은 더 그늘져 보였으며 입은 비웃는 것처럼 만들어 뒤틀린 표정으로 바꿨죠. 사진 속 리처즈는 그다지 똑똑하지는 않지만 잔혹하고 원시적인 동물적 교활함을 지닌 인물처럼 보였으며 부자 동네 아파트 주민들이 두려워하는 밤의 괴물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게임사는 정부와 결탁하여 리처즈를 혐오의 대상, 제거의 대상으로, 즉 이 사회의 공공의적 이미지로 전국의 증오를 한몸에 받게 합니다. 한편 본격적인 사냥이 시작되기 12시간 전 벤은 위조 신분증을 만들고 변장을 해 공항에 갔고 뉴욕의 한 호텔에 도착해 몸을 숨겼습니다. 리처즈는 침대나 배경으로 위치를 파악할 수 없도록 가린 후 오늘의 10분 영상을 찍으며 시청자들을 향해 성의 없는 투로 말하죠. 깍꿍, 너희에겐 안 보이겠지만 난 너희 개똥들을 비웃고 있어. 리처즈가 찍은 테이프 카트리지는 우체통에 넣기만 하면 게임사의 특송으로 배달되었고 네트워크는 그 테이프를 편집해서 저녁 방송에 내보냈습니다.
하루에 2번 영상 클립을 보내지 않으면 상금의 지급 계약이 법적인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리처즈는 테이프 때문에 자신의 위치가 공개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보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리처즈는 어떻게 해야 30일간 살아남을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당연히 가장 먼저 찾아온 충동은 순수한 동물적 본능이었어요. 굴을 파고 땅속으로 숨어서 그 안에 웅크린다. 그래서 한 뉴욕의 호텔에 숨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사냥꾼들은 달아나고 있는 사람이 아닌 숨어있는 사람을 찾을 것이기에 리처즈의 은신처를 금방 찾아낼 것이었습니다. 또한 리처즈의 위조 신분증도 오래갈 리 없었고요. 리처즈는 호텔에 이틀 더 묵겠다며 돈을 선불로 지불한 후 문 손잡이에 방해하지 마세요 표지판을 걸어놓고 비상계단을 통해 호텔을 빠져나와 보스타운으로 향했습니다. 사냥꾼들이 그를 쫓기 시작한 지 8시간이 지나자 리처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사냥하러 온 것 같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호텔방 안에서 계속 창밖을 보게 됩니다. 이때 경찰 한 명이 불황자 몇 명과 대화를 한 후 경찰의 수가 더 많아지자 리처즈는 이미 포위된 상태임을 깨닫고 호텔의 지하로 내려가 기름 탱크가 폭발하도록 불을 붙여 던진 후 지름 80cm가 채 되지 않는 배수관 안으로 들어가죠. 너무 좁아서 움직이는 것은 고사하고 숨조차 쉬기 힘들었고 얼굴에는 끈적이는 이끼와 쥐의 배설물이 묻었고 허리 아래 피부가 긁혀서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으며 숨을 쉴 때마다 어깨가 양쪽 벽을 스치듯 긁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밥을 못 먹어서 배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 뿐이었죠. 그렇게 약 100m 정도를 두더지처럼 느리게 기어가고 있을 때 지하실의 기름 탱크가 폭발하며 배수관 전체가 울리고 고막이 터져나갈 듯한 굉음이 들려왔어요. 이후 맨홀 뚜껑의 틈새로 빛이 들어오지 않을 때까지 하수도를 걸은 리처즈는 카메라를 꺼내 자신의 가슴을 촬영하는데요. 다만 이번에는 말도 하지 않았고 장난을 치지도 않았죠. 이후 리처즈는 빈민층의 브래들리의 도움을 받아 그의 집에 숨었습니다. 한편 매일 저녁 방송되는 런닝맨에서는 냉정하고 난폭하며 피에 굶주린 듯한 눈빛 외에는 감정이 없는 얼굴의 리처즈의 모습을 보여주며 이자가 설치한 교활하고 무자비한 함정에 빠져 5명의 경찰이 불타는 고통 속에서 사망했다고 알립니다. 또한 이자는 살인을 저지르고 자기와 같은 불만 세력을 선동해 여러분의 거리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강간과 방화, 파괴를 일삼는 자이니 리처즈를 발견하면 신고하고 죽이라고 선동했죠. 방청석에서는 증오와 공포가 담긴 목소리들이 계속 고조되며 고동치는 포효가 되었고요. 리처즈는 방송을 보며 저들이 날 발견하면 신고하지 않고 보자마자 갈갈이 찢어 죽일 거라는 걸 직감합니다. 한편 리처즈를 도와준 브래들리에게는 폐암에 걸린 동생이 있었는데요. 그는 미디어, 정치, 자본이 결탁해 인간을 소비하는 시스템을 통렬하게 비판하며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 목숨을 걸지 않으면 우린 네트워크를 이길 수 없다며 리처즈를 차 트렁크에 숨겨 맨체스터에 데려다 주죠. 이곳에서 리처즈는 눈이 먼 신부로 변장해 숨어 지내는데요. 사실 리처즈는 사회적인 사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사회운동 같은 건 시간과 돈이 남아도는 부잣집 대학생들이나 멍청한 얼간인들이 하는 짓이라고 생각하며 경멸했어요. 하지만 도주하는 5일 동안 방송국과 정부의 부패, 빈곤 지역의 참담 등을 몸으로 체험한 후 이제는 숨쉬는 것조차 틀어막힌 모든 사람의 고통이 그의 눈에 들어왔죠. 물론 그의 가족도 그런 사람들 중 하나였고요. 그렇게 리처즈의 목적은 단순한 생존에서 정부의 진실 폭로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방송국은 리처즈가 매일 보내는 영상 테이프에서 리처즈의 말을 음소거 처리하여 그의 메시지를 막았습니다. 한편 게임사는 한 참가자가 너무 금방 죽어버렸을 때를 대비해 2명의 참가자를 동시에 진행했는데요. 다른 참가자인 지미 레플리는 아직 아무도 죽이지 않았지만 토피카에서 여자를 강간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리고 며칠 되지 않아 집중 사격으로 산산조각난 창고에서 벌집처럼 뚫린 지미의 비쩍 마른 시체가 들려나오는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지미를 찾아낸 아이들은 훌륭한 시민으로 선정되어 각각 수표를 받았고 지미의 시신은 캔자스주 의사당의 중앙홀에 전시되었어요. 즉 러닝맨의 참가자는 부의 양극화로 분노하는 빈곤층에게 던져준 희생양이었죠. 그렇게 벤자민 리처즈의 러닝맨 하나만 남게 되는데요. 이후 리처즈는 미디어를
이용해 추격자들을 교란시키고 부유한 중산층 여성인 어밀리아를 인질로 삼아 그녀의 핸드백을 폭파음 노린 것처럼 가장의 품에 넣은 후 폭약을 갖고 있으니 연료를 완전히 채우고 비행 준비를 갖춘 제트기를 달라고 협박합니다. 그렇게 리처즈가 제트기를 탈취하는데요. 사실 리처즈가 제트기를 탈취하는 데 성공한 이유는 그가 권력 시스템이 두려워하는 불확실성을 이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폭탄이 있다 없다 이런 확실한 답을 낼 수 없는 상황으로 리처즈는 체제의 허술함과 기만을 그들의 방식대로 되돌려준 셈이었죠. 비행기에 오른 순간부터 그는 더 이상 쫓기는 남자가 아니라 체제를 겨누는 남자가 된 건데요. 물론 폭력적 체제를 유지하는 건 조직이 아니라 무비판적으로 따르는 대중이지만요. 한편 런닝맨의 프로듀서인 댄 킬리언은 그에게 가짜 처형을 진행한 후 우리 팀에 합류하라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리처즈의 부인과 딸이 이미 열흘 전에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리죠. 킬리언은 네트워크가 그들의 죽음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모든 게 끔찍한 사고였다고 단언했습니다. 좀도둑 3명이 약에 취한 상태로 캐서린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자 신라가 딸을 보호하려다가 둘 다 칼에 찔려 사망했다는 거였는데요. 킬리언은 리처즈에게 당신의 아내는 60번이 넘게 칼에 찔렸는데 수석 사냥꾼이 되면 그 개자식들을 찾아내 깊은 구덩이에 던져 넣을 수 있다고 꼬드깁니다. 사실 킬리언의 제안은 리처즈를 시험하려는 심리전이었고 네트워크의 권력과 속임수를 잘 보여주는 행위였어요. 한편 모든 것을 잃은 벤은 체제 자체를 파괴하기로 결심하는데요. 마지막 국면에서 리처즈는 항공기 내부 안에 있던 헌터 맥콘과 네트워크의 직원이었던 승무원들을 제압하고 오밀리아에게 낙하산을 건네 안전하게 뛰어내리게 한 뒤 비행기를 네트워크 본부 건물로 돌진시킵니다. 거대한 비행기는 은색의 얼음 조각이 미끄러지듯 밤하늘을 뚫고 날아가 찢긴 거대한 종이 상처처럼 펼쳐져 있는 공영주택 구역을 지나 다른 모든 것들 위로 네모지고 거대하게 우뚝 솟은 네트워크 본부 건물에 다다랐습니다. 제트기는 건물을 향해 하강했고 킬리언이 통유리 창문을 바라봤을 때 그곳에는 반짝거리던 도시의 전경 대신 로키트 트라이스트 제트기가 다가오고 있었죠. 완전한 놀라움과 공포, 의혹의 광기가 휘몰아치는 찰나의 순간에 킬리언은 자신을 노려보는 리처즈를 볼 수 있었는데요. 리처즈의 얼굴은 피범벅이었고 그의 검은 눈동자는 악마의 눈처럼 불타고 있었어요. 리처즈는 킬리언을 향해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들고 씩 웃었고 그 순간 살짝 기울어진 제트기가 게임사 건물 상층부 4분의 3 지점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킬리언이 뱉을 수 있는 말은 젠장, 그게 다였죠. 폭발은 신의 분노처럼 밤하늘을 밝혔고 20블록 떨어진 곳까지 불덩이가 비처럼 쏟아졌는데요. 소설은 이렇게 리처즈가 자신이 가진 단 하나의 목숨을 무기 삼아 체제를 몰락시키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리처즈의 인질이었던 어밀리아는 사실 리처즈와는 정반대의 세계에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비교적 안정적인 중산층이자 정부가 보여주는 뉴스를 그대로 믿고 살아온 시민이며 가난이 뭔지 방송국이 어떤 방식으로 서민을 착취하는지 체감하지 못한 사람이죠. 리처즈가 그녀를 인질로 삼았을 때 어밀리아는 그를 범죄자, 테러리스트, 위험한 빈민으로 인식했어요. 하지만 리처즈와 함께 도망치는 동안 이 사람은 미친 범죄자가 아니라 우리가 눈 돌리고 살아온 현실의 피해자라는 걸 깨닫습니다. 즉 진짜 적은 리처즈 같은 빈민이 아니라 사회를 그렇게 만든 구조 그 자체라는 걸 어밀리아는 처음 보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리처즈가 어밀리아를 살려보내는 건 너가 살아서 이 세계를 다시 봐라 라는 메시지이기도 한데요. 진실을 본 어밀리아가 살아남았다는 건 변화의 가능성을 남겨둔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